자, 이번 영상에서는 섹션 8.3의 네 번째 예제 이후 모멘트와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1차원 그리고 물체가 이 띄엄띄엄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소 혹은 지뢰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지뢰의 왼쪽에 M1을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고 오른쪽에 M2의 질량을 갖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 M1이란 물체는 D1의 거리에 있고요. M2의 물체는 이 시소에서 D2의 거리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 지뢰의 원리, 지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시소가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형을 이루려면 M1, D1이 M2, D2랑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더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그림을 그냥 단순히 수직선상에 한번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 그 평형점을 원점이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이 X, 이제 이 좌표상에 놨으니까 X1은 음수고 X2는 양수예요. M1, M2는 그냥 똑같이 그 물체 질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 M1, D1은 M2, D2라는 식이 이렇게 M1, X1 더하기 M2, X2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X1이 마이너스고 X2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점을 굳이 여기에 두지 말고 한 이런 이쪽에 한번 둬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포인트를 한번 찾고 싶어요. 찾아봅시다. 오른쪽에 똑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 원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M1, X1 더하기 M2, X2는 0이라는 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거리는 X바 마이너스 N1이고 이 거리는 X바 마이너스 X2 혹은 그 음수니까 X바를 여기서 이 왼쪽의 그림이랑 똑같이 밸런스 포인트라고 하면 식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M1 곱하기 X1 마이너스 X바 플러스 M2 곱하기 X2 마이너스 X바는 0.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다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의 차이는 두 번째 그림은 평형점이 원점인데 오른쪽 그림은 세 번째 그림은 평형점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이 X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점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X바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생긴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식을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가 하나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물체가 하나가 있을 때 이 M1이라는 물체의 모멘트를 M1 곱하기 X1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해요. 이 M2라는 물체의 모멘트를 M2 곱하기 X2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을 더한 거를 토탈 모멘트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의 질량은 당연히 M1 더하기 M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식을 정리해 봅시다.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 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얘를 우리가 가져와요. X바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건데 M1 더하기 M2분의 M1 X1 더하기 M2 X2가 나옵니다. 이거 서메이션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아래는 이 시스템 전체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얘를 스몰 m으로 표시를 하고 위에는 토탈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얘를 캐피털 M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스몰 m분의 캐피털 M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그 원점을 아무렇게나 잡고 X바를 구해라. 그러면 그 X바는 스몰 m분의 캐피털 M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n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n개가 질량이 각각 m1, m2, mn이고 그 걔네들이 위치해 있는 수직선상에서 위치해 있는 점들이 x1, x2, x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것들을 일반화시키면 토탈 모멘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서메이션 노테이션을 쓴 이유를 알겠죠. mi, xi들의 서메이션입니다. 당연히 질량은 서메이션 mi입니다. 이때 밸런스 포인트, 이 평형점에서 이 토탈 모멘트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이 식과 완전히 동일한 이 식이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두 개 더하나 일반적으로 n개 더하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의예요. 네, 얘 정의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너무너무 간단한 예제들이에요. 자, 이렇게 수직선에 0, 1, 2, 4라는 그 위치에 4km, 2km, 6km, 7km가 있다고 합시다. 얘의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스몰 m분의 캐피털 m을 구하면 돼요. 스몰 m은 어떻게 되지? 스몰 m은 그 4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7이니까 19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게 위치, 두 번째 무게 위치, 세 번째 무게 위치, 네 번째 무게 위치. 이렇게 됐습니다. 단순하죠. 계산이 42 나누기 19 이렇게 됐습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자, 또 하나의 예제를 봅시다. 이제 4km, 2km, 6km, 7km가 비슷하게 있는데 수직선에서 하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3의 위치에 각각 있다고 칩시다. 이러면 센터 오브 매스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똑같네. 그래서 그 무게들은 똑같은 거예요. 위치만 좀 달라졌습니다. x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 0, 1, 3 이렇게 되면 얘가 23분의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대충 2. 얼마 얼마니까 우리가 얘를 수직선상에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소를 그러니까 이 수직선은 무게가 없는 거고요. 시소를 이쯤에 놔두면 얘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안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값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그쵸? 우리가 사실 원점의 위치를 어떻게 바꾼다고 물리적인 현상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얘는 19분의 어떻게 되지? 잠깐만 19분의 23 더하기 19 이게 19분의 42인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1만큼 더하면 위에 있는 값이 됐습니다. 그쵸? 당연하죠. 아래에 있는 수직선을 옮기면 하나만큼 옮기면 그럼 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숫자는 물론 중요하지만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42분의 19나 여기 이 아래 그림에서 나온 23분의 19나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1차원 물체지만 이렇게 아까처럼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케이스, 그래서 연속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A부터 B까지 1차원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두께를 그리긴 했지만 얘는 편의상 그린 거고요. 그냥 1차원에만 있는 물체입니다. 얘가 만약에 밀도가 전부 똑같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무게중심은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질량이 똑같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간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 density 펑션, 밀도가 X축에 따라서 변한다고 합시다. 이 밀도가 뭔가요? 밀도가 여기는 1차원이니까 질량 나누기 길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뭐 그램 퍼 센티미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A 쪽에 가까울수록 뭐 가볍고 B 쪽에 가까울수록 무겁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때 얘의 그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는 이렇게 스몰 m분의 캐피털 M으로 구하기는 구했습니다.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자. 이거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케이스의 극한으로 구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적분을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 봅시다. 그래서 이 쪼개가지고 이 가운데 영역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계로 쪼갰어요. 얘의 길이는 델타 X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얘를 보면 질량이 길이 곱하기 밀도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밀도 곱하기 길이가 됐습니다. 이 영역의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멘트를 계산할 때 xi 곱하기 mi였습니다. 이 질량이 mi인 영역이 원점에서 거리가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x 곱하기 델타 m 해서 x 델타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면
스몰 m분의 캐피털 M이잖아요. 스몰 m은 얘네들의 합, 얘의 극한. 당연히 델타 dx. 캐피털 M은 당연히 이 x 델타 m의 합들의 극한. 따라서 얘는 x 델타 dx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센터 오브 매스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엄청 쉬운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1차원 지팡이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3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가 어떻게 되냐? 저 위에 식 있죠. 단순히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 3x의 제곱, 0부터 10까지 3x의 3승 계산을 해주면 답이 7.5가 나왔습니다. 이 7.5라는 숫자를 이 위에서 위치를 보면 여기가 여기서 위치를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고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센터 오브 매스는 여기 중심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죠. 왜? 이 지팡이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3x 제곱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2차원 물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원은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x축 똑같이 계산하면 되고 y축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평면상에 뭐 책받침 같은데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책받침의 질량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책받침 위에다가 이런 책받침 위에다가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켰을 때 얘가 안 움직이는 이런 평형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x축 따로, y축 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y축에 대한 모멘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y축에 대한 모멘트, 즉 x좌표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mi, xi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y축에 대한 모멘트, 그러니까 x좌표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서 종종 헷갈리는 것, 이거 노테이션이 my입니다. 노테이션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계산할 때 노테이션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x축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노테이션으로는 my다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mx, x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쵸? 빨간색으로 그려봅시다. x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즉 y좌표로의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냐, 당연히 y좌표들을 전부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y의 반은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캐피털 MY랑 캐피털 MX의 노테이션을 조심해야 될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면 X바랑 Y바라는 2차원의 점이 나오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M1, X1, M2, X2 아니지 X1, Y1, X2, Y2, X3, Y3, X4, Y4라는 위치에 있는 4개의 질량 M1, M2, M3, M4의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해라. 그러면 2차원에서는 당연히 A, B 이렇게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숫자나 딸랑수 넣으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쵸? 왜? 2차원상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 이것도 역시 계산이죠.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이 1,4, 4,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3에 있는 그 질량들이 각각 1, 2, 3, 5의 질량을 가진다고 칩시다. 뭐 단위 킬로그램이라고 해도 되고 그램이라고 해도 되고 뭐 단위 없어도 됩니다. 자, 얘네들을 계산해라. 모멘트 계산해라. 당연한 거죠. X 좌표에 대한 모멘트, 그러니까 Y축 기준 모멘트를 생각하면 되고요. 캐피털 MY로. Y 좌표에 대한 모멘트, 즉 X축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의 모멘트, 그러니까 Y축의 기준인 모멘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노테이션 MI인데 우리 X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km, 2km, 3km, 5km. 위치가 1, 4, 마이너스 2, 1, 4, 마이너스 2. 그래서 13이 나왔습니다. Y좌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M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5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해라. 그럼 얘를 전체 질량, 스몰 m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 2, 3, 5 더하면 11이니까 센터 오브 매스는 당연히 11분의 13, 마이너스 11분의 15가 나오겠습니다. 단순 계산입니다.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적분을 하려면 이렇게 유한계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속적인 게 있을 때 걔네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유한계에 대한 계산을 한 다음에 극한을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평면상에서 연속인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연속인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뭐 X좌표, Y좌표가 달라질 때 밀도가 달라지게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학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엄청 간단한 케이스, 밀도가 일정한 케이스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밀도는 보통 로로 쓰고요. 얘는 아까는 질량 나누기 길이였습니다. 얘는 질량 나누기 넓이에요. 당연히. 그쵸. 단위 넓이당 얼마나 무겁냐, 질량이 얼마나 많이 나가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단위가 뭐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뭐 이런 식입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되는 거예요. 2차원에서는. 자,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또 엄청 간단한 영역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y는 gx를 밑으로, y는 fx를 위로, 그리고 x는 a를, x는 b를 이렇게 그 경계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색칠된 영역에 대한 질량 중심만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센터 오브 매스만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연히 이 y축 기준, 그러니까 x좌표에 관한 거 구해야 되고요. x축 기준, 즉 y좌표에 관한 거 구해야 됩니다. 뭐 우리 아까도 했죠. 그 1차원 지팡이 문제처럼 x좌표에 대한 게, 그러니까 y축 기준, 캐피털 MY가 더 간단하니까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늘 그렇듯이 x축으로 잘라요. 이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이 조그만 영역이 우리가 이 델타 m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이게 질량이니까 넓이 곱하기 밀도입니다. 밀도는 얘예요. 넓이는 이게 밑변이 델타 x고 높이는 f-g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구했어요. 자, 그래서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얘가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이것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죠? 얘네들 다 합한 게 캐피털 MY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썼어요. 델타 M 방금 구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전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전체 넓이 엄청 쉬워요. 전체의 넓이는 당연히 여러분 다 알다시피 f-g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질량을 구해라. 그럼 밀도가 일정하니까 여기다 밀도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델타 MY를 방금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를 이제 델타 M을 우리가 아니까 풀었으면 역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델타 MX를 한번 구해봅시다. 즉 Y좌표로 얼마나 멀어지는지 구해봅시다. 자,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아까는 제가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처럼 아까는 어떤 영역에 있든 간에 X좌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물체의 그 점에서 똑같이 X만큼 떨어져 있었으니까 모멘트를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 Y좌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이런 테크닉을 씁시다. 얘를, 이 띠를 잘 보면 이 띠가 사실 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막 잘라요. 그러면 이 아래랑 이 위에 있는 거랑 이 Y축에 떨어져 있는 것의 평균을 내면 이 중심이잖아요. 이 두 번째랑 아래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랑 아래 세 번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전체를 Y좌표가 다 다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의 밀도가 일정하니까 중심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심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심이 이 Y축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중심은 뭔가요? 아래가 gx고 위에가 fx니까 그 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역의 질량 우리 위에서 구한 거고요. y 이렇게 2분의 f 더하기 g가 나온 겁니다. 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제 f 더하기 g랑 f 마이너스 g를 묶어 쓸 수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f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캐피털 M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모두 다 구했습니다. 얘 적분하면 M이 돼요. 얘 적분하면 MY가 돼요. 얘를 적분하면 캐피털 MX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X바, 밸런스 포인트의 X좌표는 스몰 m분의 캐피털 MY죠.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에 있는 거 쓴 거예요. 자, 얘의 적분이 얘입니다. 그렇죠. 앞에 로 있어야 돼요. 얘의 적분이 얘입니다. 그렇죠. 역시 앞에 로 있어야 돼요. 로로 약분한 겁니다. 자, y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래는 당연히 똑같고요. 분모를 보면은 분모는 여기에 2분의 1 곱하기 f제곱 마이너스 g제곱 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f제곱 마이너스 g제곱. 역시 로가 있는데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된 겁니다. 자, 이 x 바, y 바를 센터 오브 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계산을 해놓고 나니까 밀도랑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쵸? 밀도가 일정하니까 계산을 하고 나면 뭐 이게 그 엄청나게 무거운 납으로 만들어졌든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든 어쨌든 그 센터 오브 매스는 똑같이 한 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밀도랑 관련이 없구나. 그래서 얘는 그냥 도형의 생김새에만 관련이 있네. 그래서 그냥 이 매스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우리가 훨씬 더 이제 밀도가 일정할 때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이 센트로이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센트로이드가 뭐냐? 그러면 이게 유니폼 덴시티를 가질 때 밀도가 일정할 때 센터 오브 매스다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 엄청 간단한 경우만 한다고. 근데 사실 이 밀도가 만약에 X에도 변하고 Y에도 변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요. X좌표, Y좌표. 그리고 이 점에서의 밀도 함수가 뭐 X,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영역의 넓이는 우리가 대충 뭐 X 조그만 X, 델타 X 곱하기 델타 Y로 나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그 질량을 생각을 하면 질량은 뭐 대충 로 x y 곱하기 dx dy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직 이런 노테이션 잘 몰라도 되지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려면 이것들을 각각 x좌표에 관해서 y좌표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질량, 위에는 모멘트. 근데 이런 거 하려면 X에도 적분해야 되고 Y에도 적분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중적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런 테크닉이 아직 없으니까 단순히 밀도가 상수인 경우만 다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이해하고 쓰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시험 다가와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 공식을 외우게 되잖아요. 공식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 2분의 1.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나오는 사실이긴 한데 외우다 보면 자꾸 계산 같은 거 할 때 2분의 1 저거 되게 많이 까먹어요.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봅시다. 다들 예제들이 엄청 간단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마이 서큘러 플레이트 오브 레디우스 R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뭐예요? 그냥 반원의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 구하면 이제 당연히 얘는 함수를 나타내면 함수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먼저 스몰 m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리어를 구해야 됩니다. 에어리어 구하려면 당연히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는 반원이고 넓이 다 아니까. 그죠? x바 구하기 위해서는 이 f 곱하기 이거 곱하기 dx의 적분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적분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기함수니까 0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형의 상태로부터 도형이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인 것이 자명하므로 x바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죠? y바 구해야겠습니다. y바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f제곱 마이너스 g제곱을 적분하고 2로 나눈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f제곱, 이제 g는 0이니까 f제곱 마이너스 g제곱, f제곱 마이너스 g제곱, 얘를 적분하고 얘를 2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위에서 구했던 에어리어로 나누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건 다 엄청 쉬운 적분이잖아요. 계산해보면 3파이분의 4R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센트로이드를 구해라. 그러면 X바랑 Y바를 둘 다 구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2차원 물체의 질량 중심이니까 2차원 평면 안에 있어야 돼요. 즉 X바, Y바가 있어야 됩니다. 3파이분의 4R 이것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X바는 0, Y바는 3파이분의 4R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Y바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역에 Y는 루트 X, 그다음에 Y는 X의 3승 이런 영역에 센트로이드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센터 오브 매스라는 표현 안 씁니다. 밀도가 같으면 그러면 이제 도형의 형태에만 의존하지 뭐 질량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으니까. 자, 얘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루트 X 우리 그릴 수 있고요. X의 3승 우리 그릴 수 있습니다. 식 한번 세워봅시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 넓이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필요하긴 한데 밀도 똑같으니까 없애버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넓이 구하면 이게 위에 있는 함수가 루트 x, 아래에 있는 함수가 x의 3승이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되는 거죠. 위에 함수 빼기 아래 함수를 계산했습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자, 이 f-g에다가 x를 곱하면 x바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my, 캐피털 my를 구했고요. 얘를 a로 나눈 겁니다. 자, 계산했더니 25분의 12가 나왔고요. y바를 구해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적분. 제일 중요한 것. 2로 나누고 당연히 a로 나눈 것. 계산했더니 7분의 3이 나왔습니다. 뭐 숫자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25분의 12, 7분의 3이라는 점. 이 점을 평면상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평면상에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뚝 대면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안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 계산이죠. y는 sin x, x가 0부터 파이까지인 영역의 센트로이드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한번 계산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사실 얘 넓이를 구해라. 넓이 sin 적분하면 되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x바를 구해라. 그러면 x바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f 곱하기 x의 적분 나누기 넓이. 근데 이렇게 구하긴 했지만 얘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 오른쪽이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완전 대칭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시메트리에 의해서 2분의 파이다 라고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지워버리고 바이 시메트리 라고만 써도 됩니다. y바는 어쩔 수 없이 구해야지. 사인 제곱 해야 되니까. 우리 사인 제곱 적분하는 법 압니다. 계산해보면 8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점이 2분의 파이, 8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파이는 구하기 되게 쉬웠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바로 한 거예요. 8분의 파이는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계산도 했어야 되고. 자, 마지막 아주 간단한 마지막 그렇지만 문제 같은 거 풀 때 되게 좋은 테크닉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연습 문제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영역에 센트로이드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 함수를 g라고 놔요. 이 함수를 f라고 놉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센트로이드를 구해도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왼쪽과 오른쪽을 뚝 떼서 생각을 합니다. 얘를 생각을 해요. 또 얘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왼쪽도 무게가 2인 영역, 질량이 2인 것, 오른쪽도 질량 2인 겁니다. 두 개, 생김새가 다른 두 개 달라지겠죠. 왼쪽 영역의 센트로이드를 구해요. 뭐 이건 딱 봐도 대칭성에 의해서 뭐 이쯤 나오겠네. 그쵸? X축도 반, Y축도 반. 얘 오른쪽은 구하긴 해야 됩니다. 뭐 구하면 대충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의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구할 수 있죠. 여기 좌표 있고요. 2분의 1,1인가? 여기는 뭐 좌표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2니까 이거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X좌표 계산하고 Y좌표
계산하고 해가지고 모멘트 계산해가지고 스몰 m으로 나눠주면 얘가 센터 오브 매스 혹은 센트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적분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각각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 나올 거니까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뭐 원과 사각형이 합쳐진 형태 뭐 이런 것들 종종 나옵니다. 그거 다 적분 형태로 계산하려면 엄청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아주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파푸스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회전체의 부피를 엄청 쉽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체의 부피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얘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런 영역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편의상 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가지고 그 회전체를 만든다고 합시다. 우리 앞에서 5단원에서 이런 것들 많이 계산을 했어요. 이때 이 영역의 회전체는 이 넓이 얘 넓이 구할 수 있죠. 당연히 적분이니까 넓이 곱하기 이 센트로이드가 간 거리, 이 질량 중심이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파푸스의 정리입니다. 얘를 이 거리가 대체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Y축 방향으로 돌려봅시다. 우리가 돌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지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위에도 이렇게 나오고 아래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대충 토로스처럼 생겼겠습니다. 그쵸? 오른쪽에 좀 더 예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센트로이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 이 빨간 점이 센트로이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센트로이드가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빨간색의 좌표는 당연히 x바, y바예요. 이게 유니폼 덴시티를 가질 때 센터 오브 매스인 거예요. 얘가 간 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Y축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Y축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르르 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이 x바인데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의 x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Y축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넓이 곱하기 2파이 x바. 왜? Y축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센트로이드가 간 거리는 2파이 x바니까. 증명 아주 간단하니까 증명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앞에서 회전체의 부피 이런 것들을 구했으니까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높이를 hx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a부터 b까지라고 한번 해봐요. fx-gx 뭐 이렇게 아래 gx 위에 fx라고 해도 되는데 높이를 그냥 딱 뭉뚱그려가지고 hx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센트로이드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y좌표 필요 없어요. x좌표는 당연히 스몰 m분의 캐피털 m, 이 m은 y좌표 필요 없으니까 안 썼지만 이 x축에 대한 모멘트니까 실제로 캐피털 M, Y인 거예요. 자,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넓이 뭐야? A부터 B까지 H의 적분이지. 모멘트 어떻게 돼? X축으로 Y축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니까 X좌표를 곱해서 계산해야지. 그래서 얘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래는 넓이니까 넓이분의 X, HX의 적분이라고 씁시다. 우리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거 납니다. 이거 우리 이제는 퀴즈도 받고 잘 할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쪼갭니다. 그죠?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빙그를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쉘이 나오잖아요. 그 쉘들을 전부 더하면 됩니다. 이거 높이 hx, 얘가 간 거리 2파이x, 두께 델타 x, 서메이션에서 극한치하면 a부터 b까지의 적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2파이 밖으로 빼고 넓이분의 넓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x바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2파이 x바 곱하기 a가 나왔습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간단해요. 자, 엄청 간단한 영역 몇 개만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sin x라는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0부터 파이까지 영역입니다. 자, 얘 센트로이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 8분의 파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 얘가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간 거리가 여기 있는 2파이 x바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넓이 곱하기
2파이 x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넓이 곱하기 2파이 곱하기 x파. 근데 x파가 2분의 파이였어요. 그래서 2파이 제곱이 나왔습니다. 쉽죠?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라.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거니까 이 우리가 간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센트로이드는 이 거리를 갖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파이 y파만큼 가는 거죠. 다 똑같고 넓이 2 곱하기 2파이 곱하기 y파 해서 8분의 파이가 곱해지는 거니까 2분의 파이 제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회전체 부피 챕터 5에서 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거나 이렇게 구한 거나 똑같습니다. 네, 이게 파푸스의 정리의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한 번 더 봐봅시다. 우리가 토러스가 그 던킨 도너츠 같은 그 도너츠처럼 생긴 모양을 우리가 토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토러스가 뭐냐면 이렇게 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이 반지름이 스몰 R이에요. 이 원을 우리가 중심을 원점에서부터 캐피털 R만큼 놔요. 그리고 얘를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 영역, 이제 물론 이 속이 꽉 찬 거고요. 얘를 우리가 토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 한번 시켜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저 빨간색 원이 어디에 위치하나요? 이렇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빙 한 바퀴 돌렸더니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자, 토러스의 볼륨을 구해라. 물론 우리 이거 식 세워가지고 당연히 5단원에서 한 것처럼 부피를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센트로이드는 뭔가요? 얘는 딱 봐도 이 점이잖아. 딱 봐도. 그죠? 딱 봐도 이 점인데 대칭성 영역에서 원의 중심이겠지. 원의 중심의 좌표는 R,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이 센트로이드가 간 거리 이렇게 빙 돌면 2파이 캐피털 R만큼 가니까 2파이 R. 그래서 이 회전체의 부피는 2파이 제곱 R 제곱 캐피털 R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센트로이드의 그 물리학적 의미, 그리고 이 밀도가 완전히 똑같을 때는 그 실제로 밀도에 의존하지 않는 값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